네, 오늘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다 32쪽이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다가는 동아시아라고 쓸게요. 고대 동아시아. 지난 시간에 서아시아 배웠습니다. 페르시아, 그죠? 이제 오늘은 고대 동아시아 세계 정리하는데 일단 상나라, 다른 말로 그죠? 은나라. 무슨 문자? 갑골 문자. 갑골 문자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 나라는 주나라. 주나라는 넓어진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를 시행했었어요. 근데 제후로 봉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혈연관계였죠. 혈연관계. 주나라가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고 동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주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때부터 우리가 그렇죠. 춘추 전국시대. 춘추와 전국은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의 시황제죠.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망한 이후에 등장한 게 한, 진한해서 중국 고대 사회를 완성한 두 제국, 진과 한을 붙여서 우리가 진한 제국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먼저 같이 보시죠. 32페이지예요. 자, 지도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지도에 있는 나라들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흉노 정도는 위에 흉노가 있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흉노는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춘추 시대에는 작은 글씨로 춘추 시대에는 춘추 5패, 패는 으뜸패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제후국 5개, 제후 5. 이 5개의 제후국이 아직은 주나라를 왕으로 받든다라는 명분으로 주변을 이제 정리했던 거고. 전국 시대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는 누구나 다 왕을 칭하는 시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같은 내용이네요. 주가 유목민의 공격을 받아서 동쪽으로 옮겼다. 우리가 이거를 먼주, 그죠? 동주. 그리고 천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당연히 정치는 난리였겠죠. 근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발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무조건 발전의 가장 1번, 가장 바탕,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농업 생산력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가장 먼저 발전해야 돼요. 그러면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는데 기여한 것, 그것은 바로 그죠? 철제 농기구. 당연히 철제 농기구는 기존에 돌 썼던 것보다 더 농사에 도움이 되었겠죠. 그리고 소를 이용하는 농경.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소우자 써서 그렇죠. 우경이랍니다. 우경. 철제 농기구와 우경으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대요. 그 말은 우리 집이 먹고 남는 농업 생산물이 생긴다는 거죠. 남아있는 생산물, 남아있는 농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아요. 무슨 업? 그렇죠. 상업. 그러면 시장 가서 농산물을 사서 내가 생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내가 목숨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시장 가서 다른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농산물을 사면 되죠. 특히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까지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농업이 먼저, 그 다음이 상업, 그 다음이 수공업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고 화폐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도시, 시장, 화폐. 그리고 당연히 철은 농사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기로도 쓰였겠죠. 즉 전쟁의 규모가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커져요. 큰 전쟁이 이제 치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국강병, 잘 사는 나라, 강력한 군대가 있는 나라,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게 바로 제자백가. 중요하죠? 제자백가. 제자백가 뜻은 왼쪽에 한번 잠깐 보죠. 제자는 공자, 묵자, 한비자, 노자 끝에 다 자로 끝나죠. 이 자는 아들 자자를 쓰기는 합니다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마스터 이런 개념입니다. 스승님 이런 개념이고, 백가라는 것은 100가지 집안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가, 묵가, 유가, 법가, 도가 끝에 다 가죠. 그래서 학파를 말합니다. 학파. 이 차이를 아실까요? 제자는 여러 사상가, 백가는 다양한 학파를 말합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 유능한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런 인재들을 초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거, 특히나 유명한 분, 공자, 맹자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묵자, 한비자, 뭐 노자, 장자 다 이제 보셔야 돼요. 쭉 보시면 공자와 맹자는 당연히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 우리가 아는 육아 사상, 그리고 묵자의 경우에는 묵자는 사실 육아 사상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반대되는 입장. 보시면 묵자는 육아에서 말하는 이런 효나 충 이런 것들은 자기네 가족, 자기네 나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묵자의 경우에는 혈연과 신분을 뛰어넘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묵자는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묵자는 전쟁 반대. 전쟁 싫어요. 자, 그리고 한비자의 경우에는 법가로 유명하죠. 법가, 엄격한 법, 엄격한 제도, 백성을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노자와 장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붙여서 그냥 앞자를 따서 노장사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가라고 하거든요. 도를 따른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가.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당연히 가는 그렇죠. 법가를 얘기하겠네요. 법가. 나, 어진 마음, 그리고 예를 지켜라. 나는 그렇죠. 육아. 다 차별 없이 해야 된다.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겸애라고 해요. 겸애. 전쟁도 안 돼. 평화를 사랑해. 이건 당연히 그렇죠. 묵가입니다. 백성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돼. 이건 당연히 그렇죠. 도가입니다. 다 정리가 됐을까요? 자, 2번은 지금 우리가 1번을 한 거예요. 2번은 알아서 하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진나라. 전국 칠홍 7개의 잘 나가던 7개의 국가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진나라는 사실 지도에 보셔서도 지도 여기 왼쪽에 보면은 진나라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가장 구석에 있죠. 가장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원이라고 하는 중국의 중요한 부분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치고받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얘는 혼자 구석에서 나름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개혁하고 법을 바꿔가면서 개혁에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때 필요했던 사상 바로 진나라는 무슨 사상? 법가 사상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진나라의 왕 누구? 그렇죠. 시황제. 처음 시조할 때 그 시자입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첫 번째 황제란 뜻으로 시황제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 집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동안 배웠던 중앙 집권 정책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전국을 군으로 나누고 우리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총독 파견할 때 뭘로 나눴죠? 주로 나누었죠. 주. 페르시아는 주였잖아요. 근데 시황제의 경우에는 군 그리고 그 아래는 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여서 뭐라고 해요? 군현제랍니다. 중요해요. 군현제. 그래서 여기 군현에는 황제가 직접 관리,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에서 전국으로 도로를 닦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페르시아랑 같은 부분이네요. 그죠? 그리고 지역마다 달랐던 것들을 통일합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비슷하죠.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의 폭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통일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법가 사상을 채택해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탄압했습니다. 그 유명한 분서갱유.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를 땅에 묻었다. 이게 구덩이 갱자예요. 땅에 구덩이에 넣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분서갱유. 여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아까 그 흉노 이야기가 나와요. 흉노는 북쪽, 중국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물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교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잘못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중국 땅을 침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 황제는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 국경에 무엇을 쌓았다? 그렇죠.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은 이 이대 이후의 왕조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계속 붙인 거고, 사실 시작은 진시황제죠. 그리고 남쪽으로도 군대를 보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트남 아시죠? 베트남 북부까지도 정리했던 게 시황제예요. 상당히 땅이 넓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성을 너무 괴롭혔다는 거죠. 가혹하고 결국 시황제가 죽은 후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진승오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반란 때문에 결국엔 나라가 흔들리고 이후에는 통일된 지 고작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진나라 간단히 봤고, 보시면 여기 시황제 이야기 나오죠? 화폐의 통일, 반량전이라는 화폐로 다른 화폐들 다 정리하고 요걸로 남겨요. 그리고 도량형도 통일하고 문자도 통일합니다. 보시면 전서치라고 해서 이렇게 다 모여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단어 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전서체로 통일을 시킨 게 시황제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진이 망했어요. 진이 망하고 나서 한나라 유방이 초에 항우를 물리치고, 우리가 그 유명한 초안지 들어보셨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하죠? 그죠? 여기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한. 근데 우리가 중국 사람 하면 한조, 중국 글자 한문, 한자 할 때 그 한자 있잖아요. 그 한이 바로 이 한나라 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반, 이제 시작을 만들어 온 두 나라가 바로 진과 한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이 영어로 뭐죠? 차이나인가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그죠? 친이죠, 친. 진입니다, 친. 이제 중국의 진나라에 A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그리고 이제 한나라로 넘어왔어요. 보시면 한나라를 세운 한유방 고조예요. 한고조라고 하는데, 한고조는 이 처음에 통일되고 나서 바로 안정하기가 쉽지 않죠.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정치를 하는 게 이제 처음에 당연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시황제가 했던 군현제를 짬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군국제입니다. 군국제 별표. 군국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땅이 있으면 한 요 정도는 한나라 왕 고조가 다스립니다. 고조가 직접 자기가 모두 다 컨트롤해요. 여기가 한 고조예요. 한 고조 유방이 이 정도 땅까지는 자기가 관리 보내서 알아서 컨트롤을 합니다. 이거는 군현제하고 비슷하죠. 이 부분은 군현제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 땅 있잖아요. 나머지 땅은 나눠요. 나눠서 제후들한테 맡깁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거는 봉건제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써요. 두 개를 짬뽕해서 같이 쓰는 시기. 이걸 뭐라 불러요? 그죠? 군국제. 한 고조가 썼던 건 군국제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왕의 입장에서 당연히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그죠? 봉건제는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죠. 제후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핑계를 대서 제후들을 정리를 하고 왕이 직접 자신이 다스리는 땅의 범위를 넓혀가서 시간이 지나서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 뭘로 간다? 그렇죠. 군현제로 간다. 군현제. 나중에 가겠죠? 이거는 이따 보시고. 자,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할 중요한 왕은 바로 누구냐? 한무제입니다. 한무제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련이 꽤 깊어요.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았지만 한무제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왕이 한나라 무제예요. 그죠? 자, 무제 때는 강력한 왕. 이 무제의 무자가 이제 칼 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주 많이 했던 왕이고 땅을 매우 넓혔던 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땅을 넓히고 강력한 황제의 권한을 세우면서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아까 말했죠? 군국제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어 한다? 그죠? 군현제로 가고 싶겠죠. 자, 한무제는 군현제를 실시한다. 별표해 놓을게요. 자,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한 무제가 썼던 통치 이념은 바로 뭐죠? 유가사상입니다. 유가사상. 유가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제는 아직도 흉노가 있나 봐요. 그죠? 아까 진나라의 시황제가 흉노를 정벌하려고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었죠. 똑같이 무제의 경우에는 흉노를 정벌하고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여러 개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돈. 잦은 정복 활동으로 부족해진 돈,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거. 이것도 중요해요. 바로 전매제도. 전매제도. 7번 볼까요?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있죠? 전매제도. 전적으로 국가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의 특정 물품의 생산, 판매를 독점하는 제도. 그래서 특히 돈이 되는 거 바로 소금입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필수품이기도 하면서 화폐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을 소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은 당연히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자원이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무제는 지금 우리 한 무제 하고 있죠? 한 무제는 소금과 철을 전매합니다. 국가가 모두 다 알아서 합니다. 국가가 모든 이익도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전쟁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근데 강력했던 무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왕의 외가 쪽 친척, 외척이라 합니다. 그리고 환관, 주변에 있는 그 아시죠? 환관. 외척과 환관들이 결국 정치를 어지럽히게 되죠. 한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외가 쪽 친척, 왕의 외가 쪽 친척 중에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로 뭘 세웠다? 그렇죠. 신을 세웁니다. 신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왕망이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 아주 빠른 개혁, 아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려고 나름의 개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노비를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비를 판매하거나 사거나 하는 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힘이 있었던 중앙 관리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반발하겠죠. 자기 땅도 뺏어가고 노비도 못하게 하고 못 사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못 가고 망해요. 그래서 유수가 유수 사람 이름이에요. 광무제는 황제로서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유수가 다시 한을 세웁니다. 다시. 그러다 보니 이전의 한하고 비교했을 때 유수 광무제가 세운 한은 이후의 한에서 후한이라 부르면 되겠죠. 후한. 그럼 우리가 아는 지금 말한 한 고조나 한 무제 이런 사람은 전한, 후한에 비교했을 때 합전자 써서 전한이라고 합니다. 전한 시대의 황제겠죠? 그죠? 자, 내려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끄어줄게요. 한번 잘라주세요. 한번 잘라서 한번 같이 볼게요. 한대의 사회적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전한, 후한 모두 공통사항이니까 한번 보세요.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 이제는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을 우리가 호족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라 말 고려하면은 호족이 등장해서 호족이 지방에서 힘께나 썼다 이렇게 등장해요. 이야기를 해요. 한때에는 큰 토지를 소유한 호족들이 지방에서 농민들한테 이제 지배하는 거죠. 농민들을 지배하고 중앙 관리로도 진출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호족들이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한 말이 되면 정치가 이제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죠. 어지러워져요. 전국에서 이제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건적에 나는 여러 반란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반란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종교가 기반이 돼서 발생했던 농민 반란인데 이 사람들이 누를황, 노란색, 두건건, 수건건, 노란 두건, 누런 수건을 둘러 머리에 두른 적, 이건 도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에요. 결국에는 후한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겠죠? 한나라 문화 중요합니다. 아까 한 무제가 육아사상을 정치 이념으로 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문화에서도 한나라 육아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해요. 보시면 여기 써 있네요. 자,
무제, 한 무제 이후에 유교. 유교가 국가 운영의 기본 지침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유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죠. 그 학교가 바로 태학입니다. 태학 진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경 박사. 5개의 경전에 능통한 사람, 척척 박사 할 때 했던 그 박사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유학을 가르쳤고,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연구합니다. 그걸 무슨 학이라고 한다? 네, 이거 중요해요. 훈고학이라고 해요. 유학이 점점 이제 중국사를 배워가면서 나름의 전문 분야, 파고드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뜻, 글자의 뜻을 다 뜯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훈고학이 발전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훈고학. 훈고학. 훈고학이라는 단어 꼭 보셔야 돼요. 자, 사마천 사람 이름이죠? 사마천이 편찬한 책 제목 사기. 너무 중요해요. 중국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대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들어보셨을까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가 이 사마천의 사기처럼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사기. 사기 어디 있어? 사기. 9번이죠? 9번.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중국 신화부터 한 무제까지 역사이고 이 사기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들을 분류로 해 놓습니다. 분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전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분류해서 따로따로 써놓는 거예요. 사람 따로, 뭐 황제 일 따로, 시간에 따른 연표 따로,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류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과학기술도 발달해서 해식의 지진계, 지진남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체륜입니다. 체륜. 체류는 사람 이름이에요. 종이를 만드는 법을 계량하여. 계는 고칠 계, 량은 더 좋게 한다. 좋게 고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이를 처음으로 만든 거, 소위 말하는 발명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더 좋게, 아주 더 쓸만하게 바꿔준 사람,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바로 체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만드는 법을 3글자로 할 수가 있어요. 만들체, 그리고 종이지 써서 무슨 술? 제지술. 그래서 제지술을 더 좋게 고쳤다 해서 계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륜의 제지술 계량. 자,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단어네요. 비단길,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동서,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비단이 유럽에 전해지고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또 들어오는 루트가 바로 비단길이에요. 비단길 중요합니다. 비단길이 나오게 된 이유는 한나라 무제. 한 무제가 흉노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동맹국을 찾아서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떠난 건 아니고 한 무제가 사람을 시키죠. 장건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동맹국을 구해와라 이렇게 시켜서 이 사람이 길을 떠나죠. 근데 동맹국을 구하지는 못하죠. 동맹국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바로 비단길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생각을 키워요. 한 고조 그리고 한 무제가 통치하는 스타일이 달랐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군현제 누구죠? 처음에 여기 보시면 군현제와 봉건제를 짬뽕해서 한 거 뭐라 했죠? 그죠? 같이 한 게 바로 군국제. 누구였어요? 한 고조였죠. 한고조 유방. 한고조가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는 군국제를 씁니다. 자, 그런데 점점 제후들을 밀어버리고 한 무제 때에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죠. 오케이? 자, 갈게요. 2번. 전쟁을 계속한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가 알아서 생산하고 알아서 이득도 모두 다 국가가 챙기는 정책. 전매제. 자, 내려가서 3번. 육아사상이죠. 육아사상.
진나라 시황제는 유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죠? 그래서 분서갱유, 그래서 유학자들을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나라 때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네요. 동중서, 사람 이름입니다. 동중서가 건의를 하죠. 동중서가 한무제한테 유학을 쓰십시오. 충효를 앞세워서 유교로 통치 이념을 쓰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죠.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죠. 효. 부모한테 다하는 효. 이게 확장된 게 국가 개념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거죠. 충성. 그래서 이 유교적인 마음 이거를 통치 이념으로 써라. 자, 그리고 유학 교육시키는 학교 뭐라고? 태학 중요하다 했어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을 관리로 뽑았죠. 관리로 쓰고. 자, 기본 이념, 기본 사상 당연한 거고 넘어갈게요. 다 답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군국제는 뭐하고 뭐의 짬뽕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봉건제와 군현제가 짬뽕 된 거죠? 이게 바로 군국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사라지죠? 그죠? 봉건제가 점점 사라지고 뭘로 이어지죠? 그죠? 군현제만 남죠. 군현제는 전국을 군으로 나누고 군 아래에 들어가는 게 현이에요. 군보다 작은 거. 그래서 황제가 이제 관리를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뜻대로 지방이 운영이 되게끔 컨트롤하는 거죠. 자, 2번 봅니다. 한무제가 전매제도를 시행한 배경. 전매제도, 소금과 철에 대한 전매를 했죠. 왜죠? 그죠? 잦은 전쟁, 정복 활동으로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돈.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잦은 정복 활동으로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재정 보충,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3번은 넘어갈게요. 일단은 넘어가고 36쪽. 자, 여기 보면은 만리장성, 비단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진나라 시황제가 누구를 막으려고?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한나라도 흉노를 치기 위해서 친구를 찾으러 갔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쪽으로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장건이 목표로 했던 이제 나라는 대월지라는 나라예요. 여기 보면 대월지 있거든요. 여기 있죠. 근데 일단 가기는 갑니다. 근데 갈 때 엄청나게 이제 생 고생을 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결국엔 되어안돼요. 군사 동맹은 안 됩니다. 대월지는 이미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장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이 확보가 되죠. 여기 보시면 한은 전쟁 끝에 흉노를 몰아내고 서역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무제가 흉노를 몰아냈다.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하고 동아시아 사이가 중앙아시아겠죠. 여기 보면 포도, 석류, 호두, 상하, 산호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포도의 경우에도 이 포도 이 말 자체가 다른 지역, 이역, 다른 지역의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석류는 지금도 이란 석류가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비단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중국 비단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단길 여기까지 한번 봤어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전개 보시면 주나라 왕실이 약해지죠. 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진다. 그래도 여러분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왕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제후국들이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을 큰 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국시대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전국시대 가면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크게 몇 개? 7개 해서 전국 7웅 강력한 나라 7개에서 전국 7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계속 싸우는 거죠. 경쟁.
이러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전의 가장 기반이 됐던 건 바로 뭐다? 그죠? 철기입니다. 철기. 철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그죠? 철제 농기구. 그리고 농사질 누구를 썼어요? 소를 썼죠? 철제 농기구와 우경으로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죠. 농업 생산력이 증가. 이후에는 당연히 장사하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공업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시장 가서 물건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농산물을 돈 주고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수공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시장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당연히 화폐 거래 같은 것들도 활발해집니다. 화폐 거래 활발. 자, 정치 변화. 당연히 철은 무기로도 쓴다. 전쟁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규모가 커져요. 전쟁 규모가 확대됩니다. 확대.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시자백과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볼까요?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은 인, 예 이런 게 중요했죠? 이런 걸 중심으로 도덕 정치를 해라. 묵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묵자죠. 묵자. 차별 없는 사람. 겸해라고도 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람. 그리고 전쟁을 싫어한다 했죠? 평화를 사랑해요. 법관 대표적으로 한비자, 상항, 이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비자. 법과 제도가 중요하고 매우 엄격했죠. 그리고 형벌,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것도 이제 무섭게 했습니다. 도가는 노자, 장자, 붙여서 노장사상이라고도 했고 자연에 따른다. 자연의 순리가 중요했죠.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 인위적인 거, 사람이 손을 대는 거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죠? 얘는 뭘 싫어했죠? 얘는 전쟁을 싫어했죠. 묵가는 전쟁을 싫어했고. 자, 넘어갑니다. 이거 다 한 내용이죠? 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학습 마당에 다 있는 거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진나라 통일 볼까요? 무슨 사상이 바탕이 됐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상? 그렇죠. 법가 사상이 바탕이 됐죠. 법가 사상을 토대로. 자, 그리고 중앙 집권 정책을 했어요. 진나라의 시황제. 처음 황제란 뜻이죠. 스스로 시황제라고 했고 전체적으로 군현제. 그죠? 도로. 화폐, 도량형 이런 것들 통일했죠. 또 있었죠. 문자, 그렇죠. 또 뭐 있었죠? 수레바퀴, 폭 이런 것들은 경제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만리장성을 썼잖아요. 만리장성 위에는 상업 활동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그 상업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거 통일. 그리고 또 뭐 써볼까요? 그죠? 다른 사상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상은 탄압했죠. 특히 육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건이 그렇죠. 책에 불을 내고 유학자를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분서갱유가 발생했고 대외 바깥 정책 뭘 만들었죠? 그렇죠. 만리장성. 이거는 누구를 막으려고? 그죠? 흉노를 막으려고 해. 흉노 막으려고 해. 그리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영토 확장. 넘어갈게요. 글씨가 엉망이네요. 미안합니다. 진나라 멸망 부분은 책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가혹한 통치했고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넘어갈게요. 진나라 영역. 분서갱유. 한나라 가겠습니다. 한의 성립 보시면 처음에 누가 싸웠다고? 그죠?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 한 고조가 건국했죠. 그죠? 보시면 한 고조의 경우에는 여기다 일단 쓰고 중요하다 했죠. 처음에는 군국제
중국제는 뭐하고 뭐가 짬뽕된 거? 봉건제 그리고 군현제가 섞인 거죠. 자, 그리고 농민 세금 같은 거 깎아줬다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무제의 경우에는 전쟁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 중앙 집권 정책을 강화하면서 봉건제는 정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군현제로 전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통치 이념 진짜 중요하다 했죠. 통치 이념으로 뭘 썼어요? 그죠? 육아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썼다. 대외 정책, 흉노를 정벌했죠. 흉노 정벌. 그리고 고조선도 정복하죠. 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금과 철의 무슨 제도? 전매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나라 누가 만들었다 했죠? 그죠? 왕의 외척이었던 외가 쪽 친척이었던 왕망. 근데 너무 개혁을 급진적으로 했다 했죠? 그래서 급진적 개혁. 대표적인 게 토지 국유화가 있었어요. 토지를 국유화, 국가 소유로 하고 노비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 반감 때문에 결국에는 신나라는 금방 망하고 다시 만들어지는 게 후한. 누가? 그렇죠. 유수, 사람 이름이죠. 유수는 황제로서는 광무제랍니다. 광무제. 자, 아까 신이 8년, 서기 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후한이 2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자, 그리고 지방에서 농민들을 지배했던 애들을 그렇죠.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호족은 이렇게 쓸게요. 대토지 소유. 넘어갈게요. 그리고 멸망한 거는 어디 갔죠? 멸망 밑에 있네요. 그죠? 멸망은 당연히 사회가 혼란해지고 대표적인 농민 봉기, 그죠? 황건적의 난, 그죠? 농민 봉기들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 호족들도 자기들끼리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호족의 봉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220년에 3세기에 멸망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동중서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쭉 보시면 동중서는 무엇을 해라? 덕과 교화. 이건 바로 유교, 육아 사상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한나라 문화 보시면 유화. 대표적으로 누가? 무제가 키웠죠. 한무제. 그리고 뜻을 생각하는 훈고학이 발달합니다. 역사서는 누구? 사마천의 사기. 중국 역사 서술의 기본이 되는 게 이 사기예요. 과학기술, 해시계, 또 뭐 있었어요? 지진남에 알려주는 거, 지진계. 제지술 중요하다 했죠? 종이 만드는 기술 누구? 그렇죠. 체륜. 동서교류하면 무슨 길? 그렇죠. 비단길. 누가 보낸 사람이었죠?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왔던 길이었죠. 왔다 갔다 했던 길. 자,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이고 이것도 한 내용이고.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풀어보고 끝낼게요. 1번. 전국 칠홍 7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진은 무슨 사상을 토대로? 그죠? 법가 사상. 중국을 통일했고 진시 황제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 국경에 쌓은 게 그렇죠.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한무제는 군국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니까 아니죠. 한무제는 군국제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죠? 그죠? 군현제죠. 군국제의 경우에는 한고조였잖아요. 그죠? 한고조고 한무제는 군현제. 그러니까 X. 사마천의 사기. 체륜의 종이 만드는 법이 한나라 때 나왔나요? 종이 만드는 법 개량 맞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